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영하권의 추위가 느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8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되고요. 하늘은 차차 흐려져 눈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부터 내일까지 눈이 내리는 지역은 1에서 5cm, 비로 내리는 곳은 5에서 10mm의 강수량 예상됩니다.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 주시면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시민의 힘으로 풀어가겠다는 범시민협의단체가 원주에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공연과 타종식이 마련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2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 내 아파트의 입주 전망은 62.5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12.5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연구원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입주 전망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내년에 지역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합니다. 지역 특화 작목은 옥수수와 아스파라거스, 감자, 파프리카, 콩 등 5가지인데요. 사업비는 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돈은 신품종 개발과 작물 생산, 유통 지원에 쓰입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사과와 두릅류 등 다른 작목도 특화시킵니다. 영월군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220억 원을 들여 상동정수장 시설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최신 급속 여과 장치를 설치하고 불순물 응집 시설 등의 기존 시설도 개선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원주시 현안 해결을 위한 범시민협의단체가 발대식을 갖고 첫 발을 뗐는데요. 원주공항 국제선 유치부터 공공기관 이전, 또 첨단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체의 위원장인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원은향 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주시 현안 해결을 위한 범시민협의단체, 이 협의체가 어떤 문제의식과 배경에서 결성됐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주의 여러 사회단체들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단합된 모습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원주 여주 수도권 전철 연장 촉구, 2015년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유치 운동, 2016년에는 사드 배치 반대 운동, 2018년에는 일군 사령부 부지 시민 환원 요구, 2024년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와 신정 홍보관 피해 방지 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원주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공항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결의 대회와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이 있겠죠. 네. 이렇게 간략하게만 들어봐도 2013년부터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큰 역할을 해온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협의단체에는 원주시 사회단체 협의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참여단체 구성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단체들이 함께하게 됐는지도 구성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 사회단체 협의회를 기본으로 하고요. 사회, 경제, 농업, 여성 등 여러 분야의 34개의 단체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요. 구성 과정에는 정치적 관념이나 어떤 단체로 구성해야 하는지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그 자체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단체 협의회의 각 회장님들의 추천 단체와 자발적인 참가 단체로 구성하여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 사회, 경제, 농업,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참여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소 원론적인 질문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본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시민들이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더하고 공동의 이해를 모아가는 과정이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후 5국 3특, 신공항 계획, 철도와 도로 계획 등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원주시는 사회단체 협의회는 지금이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응집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되어 각계 사회단체장님들과 뜻을 모아 지난 12월 9일 원주시 사회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총 34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협의단체 발대식을 갖고 원주공항, 혁신도시 2차 이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내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뜻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발대식에서 앞으로 함께 추진해갈 주요 현안들이 공유가 되었을 텐데 먼저 앞서 말씀해 주신 원주공항 국제선 유치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원주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오가는 장소를 넘어 원주시와 강원 남부권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릴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 협의체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전과 국제선 취향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그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함은 물론 설득력 있는 타당성 논리를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원주 공항 국제선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 주셨고요. 자,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는 사안인데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원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범시민 협의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데요. 예. 첫째는 시민 중심의 유치 당위성 확산입니다. 단순히 기관 하나가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교육, 정주 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민들과 소통하며 유치의 당위성을 시민의 목소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는 범시민 유치 열기를 전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지역의 절실함과 준비된 역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서명운동이나 걸기대회를 통해 36만 원주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저형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권 및 행정가의 유기적인 공조를 하겠습니다. 원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가 원팀이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실질적인 유치성과 유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일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안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요. 또 원주시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협의단체가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시는 대표적인 의료기기 도시인 만큼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대한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예. 이번 협의단체를 구성할 때 사단법인 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를 포함했습니다. 2010년에 설립한 이래로 강원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로서 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 회장님을 이번 협의단체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해 향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관련 목소리를 높일 계획인데요. 원주시는 민간 주도 자생적 의료기기 클러스터이므로 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간절히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염원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의단체 발표식에서 관련 건의문을 채택했고 향후 보건복지부 방문 및 서명운동 등 후속 활동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또 강원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강원권 K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강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지를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범심협의체는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권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와 국제 사업을 끌어오는데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힘을 보태 나가겠습니다. 예, 또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역시 원주시 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네, 대도시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예. 단지 지방균형발전법 제58조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면적이 1000평방킬로미터 도시를 대도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원주시는 2007년에 30만을 넘겼고 면적이 868평방미터로 1000평방미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면적의 벽으로 인해 대도시의 권한을 못 받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면적 요건을 낮추면 원주와 비슷한 구미시, 아산시, 진주시도 대도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방균형 성장을 위해 이 도시들이 지방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지요.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면 신속하게 허가가 가능해지는 등 시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의견 개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생각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하다 보면 의견을 잘 모아서 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내부적으로 좀 어떤 운영 방침을 갖고 계신지와 함께 끝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전해 주시죠. 네, 이미 민간협의단체는 지난 발대식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주요 안건이란 첫째, 원주공항 시설 개선을 통한 국제선 유치 여건 조성, 둘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 셋째, 원주 AI 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넷째,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 집중 육성, 마지막으로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입니다. 추진상 효율성을 얻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공동위원장을 추대하여 결정했고요.
활동을 이어감에 있어 각 공동위원장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전체 회의를 통해서 활동 시기,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시민협의단체 출범에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현안 해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사회단체 협의회 원은향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원주에서 올해도 시민들을 위한 송년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문화재단이 매년 연말 시민 송년 콘서트를 열어왔는데 올해 행사는 어떤 의미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원주문화재단은 해마다 12월 31일이면 시민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시민 송년 콘서트를 열어왔는데요. 올해 콘서트는 올해도 수고했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회적인 피로와 또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공연들로 이번 공연팀 섭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이 끝난 뒤에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연장 바로 앞에 치앙예술체육관 인근 종각에서 제야의종 타종 행사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2025년의 마지막 순간과 새해 시작을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한 원주문화재단 공연예술팀 김성수 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올해 원주시민 송년 콘서트는 올해도 수고했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의 바쁜 일상과 사회적 피로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를 응원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저희가 공연이 끝난 후에도 공연장 바로 앞에 치악종각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원주만의 따뜻한 연말 풍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20시부터 오후 8시부터 이제 공연장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이제 무료로 비지정 좌석 선착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청 가수인 피프티, 나태주, 박주희, 이한, 김한준, 조조우리, BXB 등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공연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 층과 어르신들 층을 같이 좀 배려한 공연 구성을 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을 맞이하는 타종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연 구성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올해 송년 콘서트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올해 원주시민 송년 콘서트는 12월 30일 화요일에 오후 9시 치악체육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공연장에는 저녁 8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전석 무료 또 비지정 좌석으로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무대는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팀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세대별로 고르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구성의 무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 가수인 복희, 수지와 범위, 또 전국 밴드 경연대회 수상팀인 밴드 해비치를 시작으로 초청 가수로는 피프티, 나태주, 박주희, 이한을 비롯해서 폭넓은 장르의 무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이돌부터 트로트 또 발라드까지 정말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게 이번 행사의 특징인데요. 네. 원주문화재단 공연예술팀 김성수 팀장에게 공연 관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줄 서시는 거는 사실 저희가 몇 시부터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아주 일찍부터 팬분들이 줄 서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가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8시부터입니다. 저희가 객석 같은 경우는 전체 한 2,000석 정도가 수용 가능한 공연장이어서
네, 8시쯤 오셔도 충분히 입장 가능하실 겁니다. 야외에서 추운 날씨다 보니까 특별한 체험은 없는데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포춘 쿠키를 나눠드려서 그런 작은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저희 한 해 끝에서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 원주 시민 송년 콘서트가 열립니다. 올해도 수고했어라는 주제로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시민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의 여유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올해의 마무리는 원주 시민 송년 콘서트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콘서트 선착순 무료 입장이라고 안내해 주셨는데 입장이나 관람 관련 정보 끝으로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치악체육관에서 열리는 송년 콘서트의 공연장 입장은 저녁 8시부터 가능하고요. 좌석수가 약 2,000석 규모로 넉넉하기 때문에 8시 전후에 도착해도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공연이 이어지고 이제 밤 12시를 맞아서는 제야의종 타조 행사로 이어지는데요. 시민들도 이 타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관람객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포춘 쿠키 이벤트도 준비돼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이번 공연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한 해의 묵은 피로를 날리고 또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올해를 예쁘게 정리하고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에 이어서 오늘은 평창군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죠. 평창군이 내년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평창군이 내년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144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으로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근무 분야는 공공시설 환경정비, 생활 밀착형 행정지원, 지역 경관 관리 등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과 조건은 사업 요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 앞두고 일자리 찾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니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내년에 있을 평창군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에서 여권 발급을 하면 혜택이 있다고요? 네, 이것은 이제 민원인을 위한 작은 배려가 돋보이는 소식인데요. 평창군에서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분들께는 연말 작은 선물이 제공된다는 소식입니다. 여행에 설레는 기분을 더욱 고조해줄 여행용 파우치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배경으로 우리 평창군의 공식 마스코트죠. 눈동이가 여권 발급 안전사항과 편리한 재발급 절차까지 안내하는 디자인으로 마련되어 실용성을 높인 홍보물입니다. 네. 이 홍보물은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정보도 안내하고 있으니 민원인들이 여권 발급받으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이번에 여권 발급 계획 있으셨던 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권 발급뿐 아니라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평창군에서 진행될 동계 의료봉사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다음 소식인데요. 의료 취약 지역으로 꽃 손꼽히는 농촌 마을에 오랜 기간 의료봉사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이율 진료의 소식입니다. 이율 진료에는 단순한 의료 제공을 넘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방림 다목적 체육관에서 동계 의료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운 겨울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활동에는 기본 진료와 건강 상담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진과 봉사자들은 아침부터 현장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돌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의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 박림 다목적 체육관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거리가 멀어서 그동안 아파도 병원에 방문할 수 없었던 농촌 지역 주민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연말 따뜻한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평창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네, 다음 평창의 농업 분야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창이 내년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총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등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기술 도입, 친환경 재배 기술 보급,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실제 농가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 사업인 만큼 이번 성공 사례가 확산될 경우 지역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청년 농업인과 기술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끝으로 평창올림픽 플라자 활용 방안 심포지엄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평창 올림픽 플라자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2시 30분부터 2층 레거시호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평창군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평창 올림픽 플라자가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서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